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츠고래팀의 김정연, 강다혁. 박수현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고래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모께서 제주도에 사셔서 어릴 때 바다에서 고래를 많이 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래에 대해 찾아보던 중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흡수하고 고래의 배설물에 다양한 영양소가 많아 해양 생태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래는 폭염과 선박 충돌로 인해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폭염은 불법이지만 고래 고기나 기름은 여전히 유통되어 있습니다. 또 고래가 암시장에서 거금에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희는 생태계에 필수적인 고래의 중요성을 알려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래 개체수, 식물 플랑크톤 농도,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전 지구적 규모의 고래 개체수는 보고된 바가 없어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보고한 북대서양 참고래 개체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들이 서식하는 북대서양 걸프만 표층에서 관측한 2006년에서 2024년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식물 플랑크톤 농도 자료는 노아에서 북위 44도, 서경 66도 위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래는 숨을 쉴 때마다 지방과 단백질 사이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합니다. IMF의 발표에 따르면 고래 한 마리는 평생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1년에 약 500kg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고래와 이산화탄소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고래의 개체수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상관계수로 분석했습니다. 상관계수 분석 결과 고래 개체수와 이산화탄소 농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고래 개체수가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저희는 고래의 배설물과 식물 플랑크톤,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과 이산화탄소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고래의 배설물과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고래의 배설물 속에는 철과 인, 질소 등 해양 생물들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식물 플랑크톤은 고래의 배설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2016년 조 르만 외 사인의 연구에 따르면 고래의 배설물이 포함된 실험군에서 10시간 뒤 식물 플랑크톤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고래의 배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의 농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고래와 식물 플랑크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위 연구에서 사용된 북대서양 참고래와 식물 플랑크톤의 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참고래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고래의 개체수와 식물 플랑크톤의 농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래의 배설물 증가가 식물 플랑크톤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 플랑크톤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과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 사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북대서양에서의 식물 플랑크톤 농도와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습니다. 상관계수 분석 결과 식물 플랑크톤 농도와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식물 플랑크톤 농도가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래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에 비해 2001년 모든 고래의 개체수가 상당량 감소하였는데 죽임당한 모든 고래의 개체수 그래프와 비교해보며 폭염의 개체수 감소의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참고래의 개체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참고래의 개체수를 예측한 결과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폭염 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으로는 본 연구 결과 고래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과 이산화탄소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른 요인이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고래와 식물 플랑크톤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는데 고래의 배설물이 해양 생태계의 영양소 순환을 촉진해 식물 플랑크톤의 수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해양에 산소를 생성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1차 생산자로서 고래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해양 생태계의 고래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추후로 연구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북대서양의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 지구적 규모에서 고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식물 플랑크톤과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적 요인들, 예를 들어 수온 상승이나 부영향화, 용승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래와 이산화탄소가 상관관계가 없는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해양 생태계에서의 고래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츠고래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